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공부를 하러 가봅시다. 출발! 우리 집 재테크입니다. 우리 집에서 재테크하고 갈래? 첫 컨텐츠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 상태표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접속해야 되는데 저는 finbiz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가 현황이고 현재는 전날 종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등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저는 AT&T를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포괄손익계산서고 밸런스시트가 재무상태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번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하고 다음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분기로 볼 거냐 1년 단위로 볼 거냐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영어는 모르는데 이렇게 영어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숫자들도 막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무제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재무제표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재무제표가 베이스가 되고 사업의 전망들도 보면서 여러 가지들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입과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경제 가치, 즉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번 돈을 의미합니다. 수익에는 매출액, 기타 수익,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요. 매출액은 말 그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번 돈을 의미하고 영업의 수익은 그 상품을 판 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던가 배당금을 받는다던가 또는 건물을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용에는 수익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쓴 돈이죠. 비용의 종류에는 매출 원가,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비들을 말할 수 있고요. 영업비용은 급여, 임차료 비용,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이거는 그 사업을 할 때 대출받은 돈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자 비용으로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이 번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매출액이 있죠. 매출이 1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원가에는 재료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인건비, 치킨을 튀기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수 있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되는데 영업비용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인건비는 만드는 사람 말고 종업원, 배달원 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EBIT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게 되면
저희가 많이 듣던 에비타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외 손익을 포함시켜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마침내 당기 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수익 부분이네요. 수익에는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 원가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니 DNA가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상각비를 의미하네요. 그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유형을 볼 거냐 무형을 볼 거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액 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수익으로 볼 수 있네요. 판관비에는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 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이 있고 특별한 지출이 있네요. 큼지막하게 흐름만 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아까 구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시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을 여기에 다시 빼주시면 되는데, 얘는 빼는데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계열사 지분 빼주거나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인데 이 부분도 빼주거나 더해주시면 돼요. 이자 비용 안에는 이렇게 이자 비용이 있고 이자 비용 과대 계상액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더해줘야 되고 얘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계산을 하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딱 봐도 보이시죠? 텍스. 이 법인세 차감 전 수익에서 텍스를 빼면 당기순이익을 마침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써놓게 했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흐름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EPS라고 되어 있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 당기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밑에 보시면 Basic Shares Outstanding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개수 또는 값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거는 미래에 보통주로 변환될 수 있는 개수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가 더 많겠죠. 그리고 여기가 에비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AT&T라는 기업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었죠. 18년이 170.81 빌리언 달러, 그 다음 19년이 181.27 빌리언 달러. 매출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도 늘었고요. 그리고 총이익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늘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줄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봐야겠죠. 왜 줄었을까? 영업의 손익이 많이 감소했네요. 거의 9빌리언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알아봐야겠죠. 이자 비용도 조금이지만 늘었고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인세, 여기 세부적인 세금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 대비 19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옆에 그래프만 봐도 대충 추이를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포괄손익계산서를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흐름을 따라가서 해당 기업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느라 좀 떨리고 버벅댔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